오늘 알아볼 것은 미미된 게임 대사입니다. 게임 종특의 나라 대한민국, 그만큼 게임이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죠. 때문에 당연히 인상적인 게임 대사들은 그대로 미미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미미된 게임 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강두천, 책일거책, 복세편살 등등 사자성어인 척하는 밈들이 많죠. 여기 게임 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자, 기억을 담당하는 대사는 가짐어서입니다. 이 대사는 스타크래프트2의 마지막 확장팩 공허의 유산에서 등장했습니다. 캐리건이란 인물이 스타크래프트 세계관의 최종 보스인 아몬을 상대하며 이를 지켜보고 있던 연인 짐 레이너에게 얼른 가라고 말하는 대사죠. 근데 이게 왜 밈으로 쓰이냐? 이 장면과 대사가 준내게 까였기 때문입니다. 상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스타크래프트가 장장 17년에 걸친 대서사시급 스토리를 자랑하고, 특히나 캐리건은 그 스토리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주연급 캐릭터기에 디테일한 설명은 어렵고요. 최대한 핵심만 딱딱 짚어서 가짐어서가 왜 까였는지 설명해 볼게요. 자, 캐리건은 스타크래프트 세계관 최악의 빌런입니다. 응? 그런데 이거 최종 보스랑 왜 써? 설명하자면 얘가 태생이 나쁜 놈은 아니고 원래는 테란의 영웅이었어요. 근데 저그 무리에 삼켜진 다음에 정신개조 당하고 저그의 군주로서 개같이 부활한 비운의 캐릭터죠.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저그 군주 자리에 앉아 80억 명의 뚝배기를 뚝딱 해버린 빌런이라 게임 역사상 가장 악랄했던 악역을 꼽는 자리엔 약방의 감초마냥 얼굴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랄한 분인데 스타2부터 슬슬 이미지 세탁을 시작하시더니 나중에는 아주 표백제까지 한 통 들이붓는 급으로 개빡세게 세탁했죠. 시리즈의 마지막 확장팩 공허의 유산에서, 그것도 최후의 스토리인 에필로그에서 최종 보스인 아몬을 상대하는 우주의 구원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때문에 아니 아무리 세탁을 빡시게 돌렸다 해도 그렇지 80억 뚝딱한 애가 어떻게 우주의 구원자가 되냐 와 같은 불만이 터져나왔고, 이로 인해 해당 씬의 대사인 가짐어서가 까이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캐리건도 피해자고 저지른 악행도 캐리건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쉴드 치는 사람도 많아서 조금 의견이 분분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보스인 아몬과의 전투가 너무 성의 없다는 의견엔 대부분이 동의합니다. 아니 17년 스토리에 종지부를 찍는 최후의 전투면 루피 대 루치급의 난타전 막고라 정도는 보여주지만은 그냥 캐리건이 아몬 뚝배기에다가 하니까 가게 좋고 스타크래프트 세계의 사람들은 하지만 검은 마법 이지라라고 끝난다니까? 다시 말해 스타크래프트2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이라는 창대한 시작에서 가짐따라는 미약한 엔딩을 내버린 용두사미 작품 취급을 받게 된 거죠. 때문에 가짐어서는 최종 결전의 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짤방의 제목 정도로 쓰이거나 아 똥굴 좀 작작 싸라 이러다가 게시판 분위기 다 망가짐 같은 낚시글에나 쓰이는 신세로 전락해버렸죠. 그래도 진짜 마지막 장면인 이 부분은 뽕차긴 했어. 나갈 준비는 됐어, 카우보이? 드디어 올 것이 왔군. 그 외 기억의 후보로 올랐던 대사는 하스스톤 사제의 감사합니다, The Town with No Name의 Give Me a Drink Bartender 등이 있네요. 니은의 밈은요, 이게 어떤 게임에서 나온 대사인지, 아니 게임 대사인지도 모를 분들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대사입니다. 나는 진짜 모를 것 같다고요? 들어보세요. Nope. 아시죠? 자, 니은을 담당하는 대사는 높입니다. 이 대사는 팀 포트리스2의 병과 중 하나인 엔지니어의 대사입니다. 플레이어가 직접 부정적인 응답을 할 때 해당 대사가 출력되죠. Nope. 그 서든 어택에서 나절에 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Nope. 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단호함 덕에 현재까지도 많은 곳에서 효과음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자, 해당 대사가 밈이 된 이유는 2010년 유튜브에 업로드된 nope.avi라는 영상 덕분입니다. Nope. 공중부양하는 모자, 찰진 놉이란 대사, 이어 엔지니어의 모가지가 길어지는 이 9초짜리 영상은 병맛 감성을 제대로 관통하며 아름아름 퍼져나갔고, 특히 팀포 관련 커뮤니티에서 더욱 많은 인기를 끌었죠. 아예 노라는 말 자체가 nope.avi라는 말로 대체될 정도였습니다. 거기서는 이 avi까지 붙여야 밈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쓰더라고. 해당 영상에 대한 패러디도 쏟아져 나왔고요. 이미지 쪽으로는 아무래도 모가지가 길어지는 게 가장 임팩트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기다란 목을 가진 이미지와 결합된 경우가 많다 다른 거. 만들어진 지 벌써 12년이 지났기에 영상이나 이미지는 좀 시들시들하지만 그래도 효과음만큼은 대체 불가급의 찰짐으로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따로 BMK에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여보 업어줘 그러면
찰진 노비 있는데도 오히려 엔지니어 대사가 더 쓰이더라니까. 아무튼 최근 개봉한 조던필 감독의 높 덕분에 다시 한번 주목받기도 한 밈입니다. 그 외 니은의 후보로 올랐던 대사는 와우 1, 2단에 너흰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동물의 숲, KK의 나비 보베따우, 하스스톤, 방패병에 넌 못 지나간다 등이 있네요. 강아지는 댕댕이, 햄스터는 햄찌, 곰은 쭈삐쭈삐 등 동물에 붙는 별명들 하나씩은 있죠. 그럼 고양이 별명은 뭐예요? 자, 디귿을 담당하는 대사는 떼걸룩입니다. 떼걸룩. 이 대사는 엘더 스크롤의 5번째 시리즈 스카이림에서 등장했습니다. 게임 내 상인, 그 중에서도 특히 고양이 수인 종족인 카짓 상인의 대사죠. 종족을 불문하고 스카이림 상인들의 대사는 고정입니다. 뭔가 필요하냐는 뜻의 need something과 둘러보라는 뜻의 take a look. 근데 카짓 종족은 게임 설정상 이방인이거든요. 때문에 독특한 악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take a look이 떼걸룩이라고 들릴 만큼 카짓이 고양이다 보니 이 떼걸룩이 그대로 현실 고양이의 별명으로 자리 잡은 거죠. 근데 스카이림의 종족이 하나, 둘, 셋, 넷, 10개나 되는데 왜 카짓의 대사만 현실까지 뻗어 나왔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카짓이 게임 설정상 심하게 박대를 받는 캐릭터고 그로 인해 카짓 종족 자체가 스카이림 쪽에선 하나의 밈이기 때문이죠. 카짓은요 기본적으로 능력치 자체가 은신에 특화된 캐릭터입니다. 그에 상응하듯 게임 내에서도 카짓 도둑이나 암살자가 많고요. 이렇다 보니 게임 내의 NPC도 카짓을 거의 뭐 예비 카펫 정도로 봅니다. 진짜 경비병 앞에서 두들겨 패도 경비병이 제지를 안 할 정도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 카짓 혐오글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카짓이 빠른 이유는 느린 카짓은 전부 감옥에 있기 때문이다. 카짓해야 초음파 검사. 벌써 경비병한테 잡혀감. 카짓 인권 신장을 위한 선언문. 도둑맞아. 이런 것들 말이죠. 아무튼 이런 이유도 있고 단어의 생김새나 말맛도 좀 귀엽다 보니 현실까지 뻗어나온 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 디귿의 후보로 올랐던 대사는 와우, 미라의 돌리와 도트가 제일 좋아, 스타벅스의 두어 배럴롤 등이 있네요. 제 기준에서 배우 류승룡 씨가 확 인터넷에서 떠들썩하던 때가 총 3번 있었는데, 한 번이 극한 직업이 개봉했을 때, 또 한 번이 배달의 민족 광고가 인기를 끌 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자, 리을을 담당하는 대사는 류승룡 김오찌입니다. 유진노 킹워크! 이 대사는 오버워치 겐지가 궁극기를 시전할 때 나오는 대사죠. 한때긴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롤의 모가지를 잠시나마 따봤던 오버워치. 당시 오버워치의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는데요. 덕분에 오버워치의 여러 요소가 밈으로 쓰였습니다. 한조, 각이라든가 이젠 아니야 라든가 제대로 놀아보자, 또 겐트 위안 같은 것들 말이죠. 자, 이 겐트 위안, 게임 발매 당시 충들이 많이 꼬이던 영웅인 겐지, 트레이서, 위도우메이커, 한조를 묶어 부르는 말이었죠. 충들이 많이 꼬인다는 건 그만큼 매력적인 영웅이라는 듯. 그 중에서도 겐지가 제일 인기 많았습니다. 딱 롤의 야스오 포지션이었지. 때문에 매판 겐지의 궁극기 대사를 들을 수 있었고, 해당 대사인 류진노 켄노쿠라이가 거의 뇌에 각일이 되었죠. 근데 혹시 몬데 그린이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특정 발음이 우리가 아는 말로 들리는 현상, 류진노 켄노쿠라이도 몬데 그린에 의해 류승룡 김오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들어보면 유진노 킹워크! 딱히 류승룡 김오찌로 들리진 않아요. 오히려 바티스트의 피네발스요! 가 좀 더 그럴듯하지. 다만 옵치의 발매 연도인 2016년은 급식체가 유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좀 억지더라도 이렇게 끼워 맞춘 버전이 널리 퍼지게 된 듯합니다. 블리자드에서도 이 밈을 알고 있는 터라 히오스의 겐지에 이 검을 휘두른 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용의 힘을 부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더군. 이런 대사를 추가하기도 했다는 거. 그 외 리을의 후보로 올랐던 대사는 스타크래프트 질럿의 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 밈이 된 게임 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일단 기억부터 리을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글자인 미음을 담당하는 대사는 막내야 또 속았구나 입니다. 막내야 또 속았구나. 이 대사는 블레이드 앤 소울 홍문파의 둘째 사형 무성의 대사입니다. 근데 사실 무성은 이 대사를 친 적이 없긴 해요. 일단은 설명 쭉 해볼게요. 여러분이 불소를 시작하면 홍문파의 막내로서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튜토리얼 중에 시험의 동굴에서 복면 괴한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건 둘째 사형 무성이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함이었고, 테스트에 통과하면 막내야 제법이로구나. 라는 대사를 치죠. 근데 튜토리얼의 마지막에 무성이 배신자란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때 시험의 동굴에서 속았던 기억과 배신자인 무성, 그리고 밈 중 하나인 세호야 또 속냐가 합쳐지며 막내야 또 속았구나 라는 대사가 창조된 것이죠. 이 대사는 게이머들이 게임사에게 한번 속고도 또 믿다가 또 당했을 때 또 속는다.
쓰이는 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주 기사에도 쓰일 만큼 흥했던 밈이라니까. 근데 이 대사 실제로는 없는데 처음에 들려드린 건 뭐였냐고요? 해당 밈이 하도 인기를 얻어서 무성의 성우를 맡으신 김한진 성우님이 특별히 한번 해주신 거 따온 겁니다. 그 외 미음의 후보로 올랐던 대사는 메이플 스토리, 팬텀의 뭐 이 악녀가, 스카이림, 경비병의 무릎에 화살을 맞기 전까지 말이야 등이 있네요. 자, 비읍을 담당하는 대사는 바깥은 혼자 다니기 위험하단다입니다. 이 대사는 젤다의 전설, 동굴 속 이름 없는 노인의 대사입니다. 모험을 떠나는 링크를 걱정하며 검을 건네주는 마음 따뜻한 대사죠. 젤다의 전설, 닌텐도의 3대장 중 한 자리를 당당히 차지한 유서 깊은 시리즈잖아요. 그런 젤다의 전설의 기념비적인 첫 번째 작품, 그 중에서도 초반부에 출력되는 이 대사가 미비된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겠죠. 또 이 대사가 이런 문어발 전단지에 딱 어울리는 대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패러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포켓몬으로 패러디해서 그런가 이게 포켓몬 대사인 줄로 아는 사람도 많더라고. 아무튼 해당 대사는 젤다 시리즈 내에서도 유서 깊은 대사기 때문에 최근작인 야숨에도 맵에다가 찍는 핀에 이 대사를 숨겨놨다는 것. 그 외 비읍의 후보로 올랐던 대사는 뿌요뿌요 시리즈의 파이오엔, 하스스톤, 자락서스의 뼈에서 살을 등이 있네요. 게임 자체의 정보보다 밈으로 먼저 게임을 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과부 제조기의 FM, 유다이의 다크소울 같이 말이죠. 그리고 문명5 또한 문명하셨습니다 밈이 널리 퍼지며 문명을 접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많은 인기를 끌었던 문명5를 대표하는 대사가 뭐냐? 자, 시옷을 담당하는 대사는 순순히 금을 내놓는다면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사는 문명5 간디의 협상 아닌 협상 대사죠. 근데 이것도 정확히는 간디의 대사가 아니긴 한데 이것도 일단 설명 쭉 드려 볼게요. 문명 시리즈는 각 문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른 문명과 경쟁하는 일종의 전략 게임입니다. 실제 문명을 모티브로 하고 있기에 각 문명의 성격 또한 현실 고증이 되어 있는데 인도 문명의 지도자가 간디거든요. 간디하면 뭡니까? 비폭력 평화주의잖아요. 때문에 문명 1에서의 간디 또한 싸움을 싫어하는 평화주의자로 설정했는데 약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설정상 인도 문명이 과학을 중시해서 핵 개발이 비교적 빠르고 핵이 완성된 이후에는 전쟁을 피하는 현실 고증에 따라 선전포고보다 말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말로 해결하는 방법이 핵을 동반한 위협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호전적으로 말한다는 건데 플레이어 입장에선 웃기잖아요. 다른 지도자도 아니고 간디가 꼬우면 핵전쟁 하든가 라고 하는 게 말이죠.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그대로 밈이 되었고 문명 제작진 또한 이게 재미있었는지 이후 시리즈에서도 쭉 간디에게 패왕의 이미지를 부여합니다. 실제로 문명5의 간디는 가장 핵을 선호하는 지도자로 설정되었죠. 아무튼 한국에서 문명이 밈으로 인기를 얻고 있을 때 누군가 간디 시발놈이 옥수수랑 다이아랑 바꾸자고 하더니 안 바꾼다 하니까 선전포고 당하고 뚝배기 터졌다는 글을 적어 간디의 이미지를 굳혔고 해당 이야기를 토대로 순순히 금을 내놓는다면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합성 사진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때문에 문명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이미지가 남아 간디는 그렇게 패왕으로 남게 됩니다. 옥수수는 사실 입안의 강냉이를 말하는 거다. 비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이다. 역시 D의 의지는 이어지고 있었다. 등등 많은 밈이 생겨났던 거 기억하시려나 몰라. 그 외 시옷의 후보로 올랐던 대사는 워크래프트, 아서스의 Succeeding You Father, 디아블로3, 임페리우스의 신성 모독이다 등이 있네요. 자, 여기까지 밈이 된 게임 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편에서 마저 알아보기로 하고 그와 별개로 자료 찾으면서 느낀 건데 우리나라 진짜 거의 블리자드 공화국이긴 했네요. 블리자드 대사로만 한 편 다 적어도 됐겠어. 또 보죠.